라는 생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간에 연일 뭐 하여튼 날씨도 덥고 또 뭐 비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리면 좋은데 아예 뉴스 안 본 지 진짜 오래됐습니다. 너무 그 TV 뉴스를 거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뭐 맨날 뭐 특검이 어떻고 뭐 지금 뭐 특검 6명인데 그 특검 하나에 들어가는 그 국비가 21억입니다. 그 운영하는데 참 웃기는 얘기죠. 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이렇게 보면 간간히 이제 이런 뉴스들은 결국 이런 뉴스들을 내는 신문들은 거의 민족신문이라 하는 그런 이제 조중동이라 합니까? 뭐 엉뚱한 소리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신문들이 이런 뉴스들을 내요. 보면 이제 진실을 내는 거죠, 사실은. 정작 중요한 어떤 이런 부분들. 영동고속도로에 광고판이 텅텅 비었답니다. 경기가 좋다는 뜻입니까? 나쁘다는 뜻입니까? 나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또 이번 주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뭐 관세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또 많았고, 지난주에 이제 대주주 요건이 이제 50억이었었는데 그걸 이제 10억으로.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뭐 증시 5,000포인트 간다 이렇게 하면서 왜 이런 이제 이 에피소드들이 벌어지느냐, 다시 이제 50억으로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유는 세금입니다. 세금 엄청 많이 저질러 놨잖아요. 막 퍼질러 놨죠. 그 제가 20년 전에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은 이렇게 가고요, 부동산 시장은 무조건 이렇게 갈 거다라고. 이건 뭐 틀림없거든요. 이거는 주식 시장입니다. 이것은 부동산입니다. 정확하게 인슈 아카데미를 제가 언제 했었냐면 2009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6년 전이죠. 그렇게 그때는 이제 1인당 제가 300만원, 그리고 또 3개월 강사를 였습니다. 그리고 2기는 500만원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에 우리의 부의 중심은 주식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결국 여기에 핵심은 바로 뭐냐, 지금 AI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AI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AI의 핵심이, 엘빈 토플러가 2007년도에 이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야 될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2007년도에 부의 미래라는 책을 냅니다. 그죠? 이 책이 이만큼 두껍거든요. 그 제가 이 책의 핵심 그냥 간단히 속도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뭐냐? 인간이 하는 속도가 빨라요? 컴퓨터가 하는 속도가 빨라요? 네. 많은 사람들은 빅데이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빅데이터는 결국에는 분석하고 조합하고 정리하고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뭐가 빨라졌다는 얘기죠?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AI 결국에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세돌이가 네가 뭐 세계 최고의 그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고 머리가 제일 좋다고 치더라도 네 머리의 속도보다 누가 빨랐다? 밥하고 빨랐다, 이 말이죠. 그죠? 무슨 이해가 되죠? 결국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도.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얘기를 오랫동안 강좌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에 가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할 겁니다. 왜? 일본은 우리보다 속도가 너무너무 느려요, 사실은. 근데 그 느린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느린 것에 장점이. 그래서 8월 15일 날 이제 제 프로필과 함께 이제 통일일보에 이제 지난주에 이미 이달에 나갈 연재 칼럼은 다 이미 원고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쇄가 들어갔다라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8월 15일자로 이제 광복을 기념으로 해서 제가 제일동포들의 어떤 그 경제화, 광복을, 자유를 찾아주는 그런 금융 실력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제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미 돈을 가진 세대, 벌어본 세대, 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왜 모르니까. 잘 어떻게 움직였다면 더 위험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후대 4세대, 5세대도 가만히 있으면 삽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퇴보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오리의 발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찌든 간에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방향이 바로 뭐하고 맞아야 된다? 시대 흐름과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이렇게 간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간다. 이 핵심이 바로 뭐냐? 자, 여기에 이 핵심은요, 그냥 또 그것이 한 섹터로 들어가 보면은 세금입니다, 세금. 누가 세금을 때리기가 좋냐라는 거죠. 이게 세금 매기 쉬워요? 이게 세금 매기 쉬워요? 우문이잖아, 그죠? 이게 쉬워요. 왜요?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빨라요, 늦어요? 이게 늦죠? 이게 빠르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돈이라도 들어오나요? 속도가 빠른 자스는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부분이 뭐라고 뭐냐? 그 기업의 순이익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매출이 어떻고, 심지어는 재무제표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신청하시면 제가, 첫 회 했을 때는 13만원까지 했었대요. 그런데 뮤지컬 티켓을 제가 2장씩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십시오. 사모님이랑 같이 가시겠다, 남편분이랑 같이 가시겠다 하면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날까지 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뭐냐, 공연 티켓에 제가 펀딩 사업을 합니다. 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가수가 내한 공연을 한다 그러죠. 일반인들은 이런 걸 절대 접할 수가 없습니다. 내한 공연을 하면, 자, 공연 일자는 2026년 8월 12일입니다. 확정이 났어. 그러면, 자, 그 공연하는 그 공연자에게 계약금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죠? 계약금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장소, 임대에 따른 계약금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맞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을 기획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각종 장비들, 그 다음 티켓, 판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판매죠. 유통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다 선집을 해야 되는 돈이 필요해야 하네요. 맞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계적, 우리 지난번에 당연히 갔던 누구지? 무슨 졸라지? 엘빈 졸라가 뭐야, 우리 세계적인 화가 작품 좀 보러 갔어요. 에곤 실레. 에곤 실레. 에곤 실레 그 작품들을 보러 갔는데, 제가 미술 작품 좀 보러 가지고 그렇게 비싼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걸 막 줄 서가 들어가는 거야. 그게 국립, 중앙, 박물관에 미술, 전시장에 19,000원, 1인당. 그리고 그 안에 계속 오래 있으면 안 돼. 마감 시간이 있어. 인당 15만 원이었었나? 얼마 전으로 그랬어. 15만 원이었었나? 그렇구나. 이 숫자에 대해 개념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엄청 비싼 거.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충분히 가서 그 시대를 또 읽을 수 있었고, 그 그림 어떤 화풍과 어떤 터치감이라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그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힐링을 느끼고 그렇게 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원래 그 뮤지컬이나 뭐 이렇게 음악, 뭐 피아노 독주회나 바이올린, 뭐 또 이런 거, 음악, 예술 이런 부분에도 제가 굉장히 조예가 있고, 그리고 또 보는 눈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패셔너블한 이런 어떤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 하는 것은요, 이 돈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심리의 어떤 한 부분이 뭐죠?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딘 사람은요, 사실 돈 벌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요. 대기업 회장들 다 이거 조회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무디다. 이렇게 하면 나는 경제적인 인자가 부족하다. 이래 보시면 틀림없어. 그럼 자네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제 인자가 강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끝났어. 근데 여러분들의 손자는 반드시 청바지 입히지 말고 빨간 바지, 노란 바지, 파란 바지 이렇게 막 입혀라. 대가리도 내 아들처럼 여기는 발주노초 파란 보여요. 7색깔 무지개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게 창의력을 길러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무 부모도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 구별하여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차별화. 세상 모든 메커니즘의 많은 마케팅 언어들은요, 다
100%다 저는 성경에서 나왔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표현을, 저는 지구상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섹스피어가 어떻고 저떻고, 뭐, 또 뭐라 그러죠? 노인과 바다 쓴 사람 누구야? 해밍웨이가 어떻고 저떻고, 뭐, 기신시작, 그다음 톨스토이가 어떻고 저떻고. 아니요. 다윗보다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요, 다윗보다 못해요.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그 시보다 못해요. 저는 아직까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인류가 몇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아무튼 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이 계약금에 그래서 이 계약금에 이걸 선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계약금을 내가 대주는 거예요. 여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배당에 이제 미니멈 어떻게 약속을 할까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5%를 받습니다. 연.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등신육의 상승시라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은행에 돈 갖다 놓으면 쪼다중에 왕다 좁니다. 바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금융 지식이 없다. 은행에 돈 갖다 있는 사람은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저희 강의한 적 있죠? 내가 그냥 탁 때리면서 돌다리다 이렇게 하면 보는데 탁 때리면서 이렇게 틀림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받는 게 25%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계약금을 30억을 줬으면 1년 뒤에 얼마를 받는다? 1년 뒤일까요? 아니면은 이 공연이 시작되면은 공연이 시작되면 티켓 이미 다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이해됩니까? 공연 시작 전에 배당받습니다. 보통 1년까지 안 걸리고 한 8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내가 1,000만 원, 5,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못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블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목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아무나 끼워줘요, 안 끼워줘요, 이거? 안 끼워줘요. 그게 문제예요. 내 돈을 써주면 좋은데, 내 돈을 안 써줘. 그래서 은행이 있는 겁니다. 은행 이런 것들을 대행하는 거야. 그 중간 마진을 먹는 일종의 거간 역할을 하는 것이 은행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 이제 금융 기반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번 다음 주 수요일 날 올라가가지고 뮤지컬도 보고 그 공연 기획사 대표도 만납니다. 그럼 자 되고 있는 이제 블루앤레드 파트너스의 대표 진정 회장이 예를 들어서 그 펀드를 통해서 너네들한테 30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쉽게 말하면은 상견례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딱 하면 이걸 미리 이제 누군가가 해놓은 사람이 있겠죠? 저는 모르잖아요. 그 인적 네트워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했더니 그냥 말씀을 다 드렸고 이거 확정해서 캐파를 받아놨습니다. 얼마나 받아놨는데 30억 받아놨다. 오케이, 돈 준비해서 줄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오케이를 받아놓으면서 이 친구가 티켓을 받아온 거예요. 그 티켓이 뭐더라? 지금 제가 다음 여러분들이 보러 가실 수 있는 티켓입니다. 지금 그 네이버에 1인당 현재 48,000원이고요. 그리고 코엑스 서울 삼성동 아시죠? 그래서 그 삼성동 코엑스에 수서에서 내려가지고 수입 부당선을 타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하여튼 선릉에서 내려가서 한 코스만 가면 거기가 이제 그 코엑스인데 그 코엑스 거기에 중간쯤 되는 무슨 강연장이 있나 봐요. 대강연장 말고 그 중강연장에서 그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는데 6월 10일부터인가 뭐 해서 8월 24일까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8월 24일까지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게 휴강이다 그죠? 다음 주에는 못 본다 그죠?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원하시면 제가 뭐 우편으로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시면 두 장.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딸이 둘인데 또는 뭐 딸하고 또 뭐 며느리도 데려가겠다, 누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원하시는 숫자대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사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왜냐면 이미 6월 10일부터 공연이 됐기 때문에 압박에서 다 빼먹었어. 남은 거야 이미. 근데 지금도 48,000원 받고 있어. 근데 누구는 그걸 돈 주고 가고 누구는 돈 주고 안 간다. 그래서 누구를 아느냐의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일본 가서 그런 강의들을 할 건데 아마 그 사람들이 많이 놀랄 거예요. 부자라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제의견이 틀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10,000원 주고 샀어. 근데 누군가가 이거 5,000원 주고 샀다면 그 사람이 부자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 그냥 간단히 예를 들게요. 억수로 부자인 사람한테 복숭아를 파는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꾸지래 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동네 아줌마 딸딸이 치고 띠까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0원 주세요 하면 그냥 10,000원에 하나도 안 껴줘. 근데 있잖아요. 점잖게 멋진 사람이 탁 가가지고요. 이거 10,000원치를 탁 주시죠. 제가 1,000원 깎아드리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야. 경험한 적 없어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도 상대 깎아주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하잖아요. 또 사러 올게요 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하죠. 근데 또 사러 올게요. 그래, 뭐 한 2개 끼워줄래요? 예를 들어 10개 10,000원인데 2개 더 끼워주면 20%가 더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만 가격을 싸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그게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자 습관을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꼭 가르치세요. 그래서 제시해보라, 프로포즈예요. 이거를 연습을 잘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던져보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냐면 너 가서 복숭아 10,000원치 사오렴 또는 20,000원 주면서 수박을 하나 사와. 근데 너 어떻게 샀니?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랬는데 엄마 이거 있잖아 18,000원 달라 하는데 내가 1,000원 깎아달라 해가지고 17,000원 줬다. 그럼 그거 무조건 맛있게 드십시오. 그거 안에 그냥 하나도 안 익은 수박이라도 그걸로 족합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산 경제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런 1,000원의 경제적인 이익과 메커니즘에 대해서 교육하십시오. 이게 경제화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못 풀어가더라는 거지. 부모님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 경제는 말입니다. 부자는 말입니다. 습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려요. 우리 이 강좌의 목적은 그런 거다라는 거죠. 무조건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지만.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을 늘 강조를 드리는데 아무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오케이를 하고 왔습니다. 그럼 저는 자 이런 거 1건 하고 2건 하고 3건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100억을 투자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1년에 얼마 벌어요? 25억을 버는 거죠. 30억을 버는 거죠. 그죠? 이거 위에 먹이 사슬이 또 있어요. 이거 위에 먹이 사슬이 또 누굴까요? 예를 들면 이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 조그마한 찌질이들이에요. 제일 큰 놈이 누군가요? 여러분 다 알아. 누구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 알아. 넷플릭스입니다. 예, 넷플릭스는요 최종 쉽게 말하면은 먹이 사슬의 최종 상위권자입니다. 쿠팡 먹이 사슬의 최종 상위권자입니다.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자 요즘 전부 다 텔레비에도 드라마 하잖아요. 그런데 텔레비만 하지 않고 넷플릭스를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죠. 왜요? 근데 그게 유료야. 근데도 그걸 봐. 왜? 그게 더 재밌대. 근데 넷플릭스에도 반영이 되고 드라마로도 반영이 돼요. 그럼 넷플릭스는 가만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돈을 받고 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주는 거죠. 바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상위권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걸 가지고 공연 티켓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또 어떤 투자가 있는 줄 아세요? 백화점 상품권. 제가 롯데백화점에 상품권을 몇 % 할인해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찔러 30%. 그쵸? 막 찔러. 그거 좋은 거예요. 막고 안 먹고 중요하지 않아. 막 찔러 보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다 보면 걸려요. 그러다 보면 정확히 알아요. 근데 내가 찔러서 설령 틀렸다 손 치더라도 그게 맞았다 했을 때 내 머릿속에 탁 각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우리 배워가는,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나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도 그렇게 성장했고요. 제가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금액 바인데요. 예를 들어 한 20억 정도만 펀딩을 하면은요, 최소한 20% 이상 할인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돈 장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설날이다 명절 이렇게 하면 그 20억 딱 가지고 있다가요. 그럼 그때는요, 돈 있는 사람은 100억 가져옵니다, 100억. 100억이면요, 한 30% 할인해 오거든요. 그러면 액면가의 30%로 롯데백화점은 선매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맞잖아. 먼저 30% 할인해가지고 선매출을 하고, 그 대신에 30% 할인 돈을 걔네들한테 현금이 들어갔어. 근데 나가서 언제 그게 실질적인 매출이 일어날지는 알 수 있어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물건이 나가는 시간과 돈이 회수되는 시간에 뭐가 차이가 발생하죠? 그건 잉여금이에요. 아직 발생하지 않았잖아. 내 백화점에 물건 안 가져갔잖아. 상품권만 사가지고 갔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것은요, 선매출로 얼마든지 잡는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30%를 할인하고도 그 돈을 굴려서 이런 식으로 몇 바퀴, 레버리지 굴리면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약에 PB 상품을 하나 만든다고 칩시다. 그런데, 야, 내가 너희들한테, 돈 선방 줄게. 너네 납품 원가에서, 20% 할인해, 5% 할인해. 근데 5%짜리 100개 몇 프로예요? 내한테는 500%잖아. 그렇지 않나요?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큰 규모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결국 다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결국 시장 가격을 결정하고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줄 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게 안 된다라면 그 부자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맹꽁이라 합니다. 맹꽁입니다. 평생 못 누리고요, 돈만 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끙끙 앓다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맹꽁이는요, 자기가 그렇게 맹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누고 기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각박해지죠. 점점 더 각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 인생에게 물질적, 경제적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 잘 먹고 잘 쓰고 똥 잘 싸라고 절대 아닙니다. 그 기본이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으로 나누고 공유하고 해서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라라는 것이 물질적인 축복의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정해놨잖아요. 누구도 못 가져간다. 뭐를? 돈을. 근데 우리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돌아가신 분들 그 관에다가 손에다가 500짜리 저승가는 노잣돈이랑 종잣돈을 이어져요. 제가 그런 거 보면 웃었다 참말로. 참 안타깝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저승가만 그 돈이 쓰일지 안 쓰일지 환율은 어떨지 알기 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참 어리석네. 문제는 뭐냐, 거기에 그냥 그런 마음을 담는 뜻이지, 그 사실은, 근데 저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장손으로 맏아들로 오랜 세월 동안에 제가 제사를, 내가 경제적 주체가 안 되다 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딱 21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제사를 더 못 지낸다는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제사를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제사 지내러 안 가다가. 그래서 딱 가가지고 아버지가 딱 제사 모시고 딱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조상이 고아시대 이제 아들에게 주겠다. 제가 그 위패를 받아서 바로 쓰레기 퇴치해버렸습니다. 끝! 끝! 지금부터 없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 났고, 난리 났었습니다. 네. 쫓겨난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제가 그때 했는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돈만 크든 터다라. 나의 영향력 밖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존 경륜이 있거든 내한테 터다라. 삼촌, 숙모, 조카 할 것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도 댓글 못하더라. 한 사람도 댓글 못하더라.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얼마나 궁지는지, 너 삶아 죽는다. 너 갑자기 뭐 병 걸린다. 아직까지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 멀쩡히 살아있고, 아직까지도 그들보다는 훨씬 더 당당하고,
쪽팔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그 위패를 제사가 딱 끝나고 나서 그 자리 쓰레기통에 탁 쳐있는 순간 삼촌, 숙모, 작은아버지, 작은엄마부터 얼굴이 어땠는지 아세요? 잊혀지질 않습니다. 제 동생들은 그냥 많이 얼어버렸고요. 저는 뭐 발로 좀 차이고 뭐 웨키사태 맞고 이런 거 감안했거든요. 원래 우리 집안에서 그런 스타일이라서 말로 표현 안 해. 주로 주먹으로 표현하고 이런 표현, 이런 가족이라 가지고. 그래, 막, 그를 각오를 하고 그런 행동을 딱 했는데 아무도 저 아우라에 감히 뻘떡이라는 사람도 없는 거야. 인상만 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용수 응가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어떡할 건데? 그럼 저는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억울한 출세하던가, 씨. 제가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그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컨펌을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영역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세상에 이런 영역도 있구나 하는 걸 한번 기억해 두신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공연 티켓 펀딩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핵심은 바로 뭐냐, 푼돈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이제 규모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70억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 뭐냐면 중국 VVIP. 중국의 이재희가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죠, 이재희가. 중국에 5,000명도 넘게 있대요. 성형도 9월 1일부로 이제 비자 면제 국가입니다. 90일 동안. 우리가 중국 가는 것도 그렇고 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일단 한 90배 이상 우리 눈티 맞았습니다. 그죠? 안 내던 거니까. 그러다 보니 이래 되니까 당연히 우리 중국적으로는 기울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안 기울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 하니까 중국은 오히려 더 큰 제초를 쳐서 코리아를 줄게 마음껏 와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도 우리한테 온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오는데 뭐 세계 최고의 성형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손재주가 뛰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투자하는 것에 4가지예요. 하나는 성형 수술이고요. 두 번째는 금괴입니다. 금괴. 한 양 10돈짜리 한 판이 20개. 그래서 40개. 그래서 보통 사가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쇼핑이에요. 면세 쇼핑. 이상해요. 네 번째는 카지노예요. 이런 일들을 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럼 이 사람들이 쓰는 돈 있죠? 이 쓰는 돈, 이 사람 돈 가지고 들어올까요? 아니면 몸만 올까요? 몸만 와요. 그래서 중국의 어느 사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놔놓죠. 그럼 이 사람은 한국에 있는 파라다이스 카지노에다가 돈을 내놔놓죠. 항상 5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쓰고 이제 나가는 거야. 약 한 2달 정도 걸려서 나가면 7억 정도 쓴대요, 1인당. 다 이제 수술 받고 다 해가지고 치료 딱 해가지고 들어갈 때 뭐라 그러죠? 그 앞에 보이는 뭐라 그러죠? 이미그레이션에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생길 만큼 해서 들어간대요. 그럼 한 이 정도 돼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짜 큰 어떤 사장님이나 사모님들이 오시면 이걸 많이 간대요. 이것도 만만찮더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그 대표한테 얘기를 했더니, 지금부터 돈은 내가 다 댈게. 그래서 일은 네가 하고, 그리고 나하고 같이 하자. 내 조카도 붙일게. 그 대신에 그 수익을 쉐어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잘 불겠죠. 근데 제가 그때 노를 했어요. 제가 1년 반 전에, 작년입니다. 작년 초에 제가 실사를 다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래, 10억 주면 얼마 줄 건데, 이렇게 월 2.5%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얼마 준다 하겠습니까? 정답. 네. 그런 거예요. 4배가 뛰는 거예요. 4배. 그게 돈의 힘이라는 겁니다.
월 10%면 내가 예를 들어서 70억 투자해서 1년에 얼마나 벌어요? 70억 버는 거야. 세금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자리 하나도 없다. 이런 길이 무궁무진합니다. 세상에는. 문제는 이것도 사실은요. 이 정도까지니까 움직일 수 있어요. 몇 천억이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 다 알아버려요.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쪼매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웃는형 자산가, 웃는형 운영자가 돼야만 합니다. 웃는형.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스케줄을 제가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쓰고 나가기 이틀 전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여권부터 다 받았대. 여권부터 전부 다. 그렇게 하고 그 여권을 가지고 보낸대요. 당신이 보낸 사람 맞느냐? 중국에 보낸대요. 오케이. 그럼 이 사람 쓰는 돈들에 대해서 내가 이어서 다 주면 당연히 결제해 주느냐?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부터 이제 투어가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얼마나 부자냐? 여기 들어가는 차가 많더라고요. 중국 사람은 벤츠를 많이 탈까요? 포르쉐를 많이 탈까요? 중국 사람들요, 허세가 장난 아니거든요. 예, 전부 포르쉐 SUV를 탄대요. 포르쉐 SUV 한 대 얼마인 줄 아세요? 3억 합니다, 3억. 이거 2대. 카니발 2대. 그 다음에 업무용 벤츠래요. 이거 한 대. 그 다음에 스프린터라 그러더라고. 벤츠 15인승 보셨나요? 예의장 같은 데 보면. 예, 아주 그거 안에 개조하면 2억 7천만 원 들어가요. 안에 끝내준답니다. 4인승으로 그걸. 6인승이지, 앞에. 그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케어해주고 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를 할 기사들, 조선족들 뭐 이렇게 다 해서 인건비하고 이런 게 다 이렇게 차가 기본적으로 5대, 6대, 버스 한 대. 이게 필요하대요. 이렇게 해야 돌아간대요. 그리고 또, 이게 뭐 성형수술하고는 나는 그건 몰랐는데. 이게 지방흡입술을 하고 뭐라 그러더라? 줄기세포 그걸 하면요. 24시간 3일인가 이틀인가 대소변을 받아내야 된대요. 그렇게 하니까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TV 엄청 나온대요. 네, 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오케이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9월 달에는 이제 교수님이 와요. 오코나 교수가 서울에 와가지고 직접 이제 브리핑을 총괄해서 듣겠다. 돈 넣고. 그렇게 하고, 10월 달에는 일본에 있는 이렇게 투자하겠다라는 실체를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옵니다. 와가지고 여기를 다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스케줄을 잡아라. 차도 준비하고 다 해라. 그래서 그 전에 돈이 다 들어올 것 같아요. 최소한 한 300개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이거 안 할 겁니다. 누군가가 이걸 또 전체적인 어떤 큰 움직임들을 총괄 관리할 어떤 부분들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오다를 내면서 7월 23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서울에다 연락을 하고 미팅하면서 그 얘기를 전화를 일단 했는데 시작하세요 했더니 이제 제가 그때 화장품 회사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실사 시작됐습니다. 2주 차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4주가 이제 되면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회사 대표를 13일 날 또 미팅하기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M&A 한다 이랬더니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M&A 한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 사고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돈을 어쩌다가 버는지 몰라도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구나. 예를 들어서 2천억의 이 기업을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1,000억은 이미 중국에서 들어와요. 이게 중국이 들어올지 아니면 대구에 사마식품이 될지 모릅니다. 나머지 600억. 이게 사마가 될지 중국이 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300에서 400억. 이게 한 6에서 700억 정도 되고요. 하여튼 이 정도예요. 요래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3에서 400억 정도.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만 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 사람들도 돈만 되겠다는 입장이에요. 운영을 네가 해준다라면 돈을 댈게.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렇게 운영을, 오케이. 이 운영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M&A 하고 나면은 주인 따로
돈과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주인은요, 보고펀드입니다. 펀드가 주인인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이해되죠? 그 사람 월급만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키워오고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마케팅 전문가 한 사람 주면 한두 명 정도 바꿔서, 그래서 이걸 최소한 지금 현재 이게 매출 1200억에 단기 순이익이 320억을 나고 있어요. 이걸 환산 계산을 해보면요, 시장 가치가 1.5조쯤 됩니다. 상장에서 약 한 2조 정도 보내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내가 2천억에서 나면 얼마예요, 이거? 예, 맥스 10배를 보고 지금 펀드에 몇 년 만에? 3년 만에. 근데 이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돈을. 그래서 제가 이런 메커니즘을 다 하니까 뭐 하지 마라 합니까, 제가? 제발 공모주 하지 말아요, 내가. 그거 완전히 바보 중에 상바보나 하는 짓이대. 그건 없는 사람은요, 정보와 기회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 공모주에 막 목숨 걸잖아. 카카오 공모주 막 공모해가지고 막 20억 여가 두 주 받았다고. 맞아. 뉴스 같은 기억 다 나시죠? 그 누가 돈 제물해버렸을까요? 그 중간에 그거를 팔아준 위탁업체들이 있습니다. 증권사, 뭐 은행 이런 창구에서 그 공모주들을 딜링 대행해. 그 사람들이 돈 다 벌어. 돈은 내 돈 가지고. 근데 내한테 그것도 막 추첨해. 예를 들어서 공모하는 거래가 파는 주식은 1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돈은 예를 들어서 뭐 20조가 몰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주당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공모주 가격은 확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배정으로 돈의 크기에 따라서 주식이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억 넣고 2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40만 남았다 먹겠어. 미친 거 아니냐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보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런 어떤 시장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이 방을 제가 하면서도 지금까지 많은 이런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법인 이거 설립을 하는데, 이제 정말 제가 꿈꾸던 대로, 한좌 가격을 1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원으로 했거든요. 이제는 이제 최소 투자자에 1,000만 원입니다. 한좌 가격이 1,000만 원입니다. 이 원래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한좌 가격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10자, 그럼 1억. 그럼 이제 한좌 가격이 1억. 이렇게 되면 이제 펀드가 예를 들어 1,000좌 같으면 어떻게 돼요? 1,000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움직일 계획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M&A를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떠겠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일본에서 아줌마들이 10명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그래 온대. 그러면 첫 회차는 자기네들 개인 비용으로 오고, 이미 그때 되면은 천 회장이 돈은 이미 다 들어간 뒤니까 우리 사업비에서 좀 빼서 두 번째 세 번째 내부 부담하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강남 한복판에 롯데 그 호텔이 있습니다. 일반 호텔이 아니고요. 레지던스 호텔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아시잖아요. 그죠? 얼마 안 해요. 숙박은 얼마 안 하는데 문제는 식비가 엄청 비싸. 예,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조금 올라가면, L7 롯데 레지던스라고 있습니다. 호텔이에요, 호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뭐 한 10명씩 이렇게 묵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오고 가는 비용은 자기들이 다 됩니다. 근데 요 안에 와서 먹고 자고 하는 비용들은 이제 서빙을 좀 해주라. 근데 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까지 좋은데, 이 얘기 제가 빵 터졌는데, 제가 그 전주들의 돈으로 하는 일부분 중에 하나가 M&A입니다. 그러면 그 화장품 회사를 갈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첫째, 갈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사고는 그런 거예요. 돈 가진 사람들 사고예요. 그래,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는 거야. 아니, 2천억에서 우리가 된 게 올라 3억인데, 300억인데, 어떻게 가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못 가면, 그 사장한테 얘기해가지고, 화장품 세트 하나씩 선물로 좀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는데,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쿠팡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쿤달이라고 지금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제품이 있는지. 그 회사입니다. 쿤달이라고 쳐보시면 화장품부터 뭐 바디워시부터 엄청 많습니다. 쿤달만 딱 치면 그냥 종류가 쫙 나옵니다. 그 회사입니다.
나오죠? 훈달 딱 치면.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리고 또, 그만큼 경쟁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얘네들도 그럼 왜 판닥할까요? 여기에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 가격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스토리가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또 확정을 또, 하여튼 제가 이번 주에 올라가서 미팅을 하면서 확정을 짓고 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과 이런 어떤 시장들을 이제 현장들을 보고 느끼고 하면서 이 신문과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죠. 해보면은 정말로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려운 게 틀림없이 맞다. 그래서 지난 이제 검은 금요일 해가지고요. 근데 그걸 다시 다 이번 주에 뭐 어제까지 거의 또 회복했어. 한 130포인트 빠졌다가 또 이제 회복을 했다가 뭐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근데 만약에 그렇게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된다라면 한국 시장에 메리트가 없다라고 리포터가 나와버린 거예요. 골드만삭스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충격이었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갈 만한 데가 없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휘청휘청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마스가라 그러죠. 미국 딱 근데 이제 어떤 미국의 그 상승은 최소한 그렇더라도 군함과 이런 어떤 부분들을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모든 배수 톤수 95대 5라 그랬죠, 제가. 아무리 1년에 250초씩 찍어내요. 지금 중국이 배를 만들어내는 대수가. 근데 엄청나게 찍어내는데 아무리 찍어내도요. 그 총 톤수 있잖아요. 조그만한 건 뭐 백날 찍어내봤자 크루즈 한 대만 못합니다. 근데 전 세계 돌아다니는 모든 크루즈선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제가? 미국이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어떤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까지는 다 좋아. 근데 문제는 생산 능력 자체도 사라져버렸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조 기반이 사라졌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아무튼 간에 또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있었죠. 당연히 그럴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관세라는 부분들이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세라는 게 양면성. 무슨 얘기냐? 관세를 받으면서 국가의 어떻게 보면은 세수는 어떻게 돼요? 세입은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재정이 좋아지죠. 그럼 반면에 이 관세를 때려가지고 결국 이 관세의 부담은 결국 누구한테 부과되나요? 소비자한테 부과가 되죠. 관세를 매긴 나라의 소비자에게. 맞죠, 그죠? 맞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관세를 맞은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나요?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떨어진다? 마진이 떨어져요. 왜 15%의 목숨을 걸었느냐? 다른 놈들도 15%인 거야. 근데 우리가 그보다 1%더 넘으면 어떻게 돼요? 비싼 마진이 떨어지는 거야. 가격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다 오른다라면 별 문제 없다. 어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근데, 우리만 오른다, 이게 문제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에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가격이 올라가면요, 고용이 많이 늘어요, 줄어요? 줍니다. 이건 100%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 쇼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마침 우리는 그것과 관세 협상과 또 대주주 요건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그리고 또 뭐냐면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뉴스가 딱 나버렸잖아요. 뭐 관세 협정 체계는 뉴스가 나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안 그래도 주가가 빠질 판이에요. 빠질 판에 물에다가 휘발 갖다 끼얹는 거야. 불 붙은 거기다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확 타려고 그냥 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가, 지난주에 연출이 됐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트럼프는 이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파월한테 뭐라 그랬죠? 야, 금리 낮춰라, 금리 낮춰라, 금리 낮춰라. 계속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아직 지표상으로는 확실하지 않다. 지표는 선행지표입니까? 선행입니까? 후행입니까? 후행이잖아요. 그래서 선행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자, 말은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쇼크가 딱 나니까, 9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60%가 훨씬 넘게 올라갔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렇게 고용지표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나빠져요. 나빠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소비,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가 굉장하다, 이 사람이. 역시 장사꾼 사람이에요. 여기서 뭘 보고 야가 지금 이걸 정치를 펼치냐면 이거예요. 자, 관세는 지금 들어오죠. 맞죠?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들어오는데 소비자에 전가돼가지고 가격이 올라가서 매출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해됩니까? 이 갭은요, 반드시 누구한테 유익해요? 미국에 유리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건 100%거든요. 요 갭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 세계에서 소비 경제가 가장 활발하고 가장 활달하게 발전된 나라가 어디라고요? 미국입니다. 소비 천국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런 어떤 얘기들을 지금 지난주에 계속 그런 얘기, 더군다나 우리 한국 철강은 아주 그냥 작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철없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근데 제품력이 상당히 뛰어난 건 이미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월 꾸준한 소득이 들어나 일정 부분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현대제철 주식들을 분할 주식으로 계속 한번 사봐라. 포스코를 또 계속 한번 사봐라.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뭐. 그렇게 하고 제가 한 2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무엇을 살 때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이제 살 때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얘기를 했는데부터 지금 얼마나 올랐는 줄 아세요? 제가 2달 전에 딱 얘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30에서 많게 올라간 거는요 50% 올랐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시적인 흐름이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왜 지금 뭐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었더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또 또 카카오뱅크, 카카오, 그 다음에 네이버 뭐 이렇게 하다가 쫙 올라갔다 좀 빠졌죠? 아닙니다. 요때 또 한 번 더 사야 돼요. 반드시 갑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사람들 이런 데 흔들리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시장은요, 안 올 수가 없어. 왠 줄 아세요? 이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장에, 지금 AI만 새로운 시장으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또 다른 섹터가 바로 뭐냐면, 이 가상화폐 토큰이라는 이 토큰 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눈을 빨갛게 뜨고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도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토큰 경제가.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기술력과 생태계를 가진 토큰 경제는요, 엄청난 부의 발판이 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오히려 AI는요, 지금서부터는요, 버블을 경계해야 될 시기입니다. 버블을. 엔비디아가 지금 130불, 14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50 몇 불까지 갔다가 좀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얘기했죠? 엔비디아의 대항마 기업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주에 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AI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 모레. 그죠? 그래서, 모레 대표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어느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하느냐 한번 보시면, 24살짜리 AI 그 개발자에게, 예. 지금, 이제 그, 메타의 주커버거가 선점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주, 제가 봐서는 아주 혈압이 돼가 있습니다. 연봉 얼마? 3,400억을 주겠다. 24살짜리에게. 이것은요, 아무리 물가가 비싸고 세상 없어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독일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저 상관없습니다. 원화기준 30억이면 더 돈 안 벌어도 됩니다. 그게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 나머지는요, 그냥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만함과 온갖 방탕함과 온갖 제약들이 창출될 뿐입니다, 사실은. 제가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30억 이상 넘어가면요, 내가 쓰는 모든 것이 제약이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죄악이었어요. 왜? 굶어 죽는 놈도 있는데. 이 지구 반대편에. 근데 그것이 낭비로 써진다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어떤 화폐의 어떤 사용에 있어서의 도덕성에 굉장한 사실 결여된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AI의 핵심이 결국 이게 속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 이걸 빨리빨리 돌리려 하니까 당연히 또 뭐예요? 일반 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 속도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도 결국에는 뭐다? 속도 경쟁력이에요. 이거예요. 결국 이 양자 컴퓨터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도요.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속도에는 세계 1위 기업이 일단은 발칼입니다. 뭐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오케이. 기네스 맞지? 내가 확인 딱 했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 맞아. 안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리고 이런 뉴스가 꼭 나와요. 이자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수수료 장사하자.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 대출이다 뭐다 PF다 뭐다 잘하다가 은행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바꾸는 거야. 패턴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경기가 좋을 때 나오는 뉴스예요. 이게 나쁠 때 나오는 뉴스예요. 나쁠 때 나오는 뉴스. 이런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모든 것들을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5,000포인트가 가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가 무슨 정책으로 해서 간다. 이게 무조건 100% 거짓말이거든요. M2로 갑니다. M2로 무조건. 총통화량으로 갑니다. 총통화량으로 가지. 절대로 기업 실적 이런 거 아니거든요. 왜 이러냐면, 이렇습니다. 자, 돈들이 말이에요. ETF, 파생상품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주를 담은 여러 개의 조선 주식들을 뭐 기사들, 그러면 이런 테마들을 담은 파생상품이야. 여기 이 펀드, 이 ETF를 구매를 하면 전부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이 무려 300조를 돌파했대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2013년도에 변액보험 자산이 3,630억 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07년도에 얼마인 줄 아세요? 50조. 어떻게 2,000포인트 안 가냐고요. 제가 그 강의했었다고요. 근데 펀드 규모가 이 파생상품이 300조야. 여기다 플러스 지금 가상자산까지. 근데 가상자산을 가지고 또 뭘 살 수 있다? 스탁, 주식을 살 수 있다고 하네? 이런 상품들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뭐 때문에? 이런 컴퓨팅, 이런 걸로 해서 AI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예전에는요, 이런 거 막 프로그램 만들기 너무 어려웠어. 근데 지금은요, 아니야. 그냥 AI가 다 만들어줘.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과 지금은 너무너무 다른 방향으로 시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 이런 이면에 또 뉴스에 어떤 게 났냐면, 자, 이런 것들을, AI가 연산을 해내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데이터를 모여지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 센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국가는 결국 어딜까요? AI 1위, 미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데이터 센터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용이 안 일어나.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동촌, 대구로 치면, 동촌, 저 외곽변들이 각산동 이런데, 그냥, 밤새도록 웽 돌아가면서 열만 뻑뻑 나면서, 어쩌다 보면 ESS가 불타가지고 막 화재도 막 나. 웽 하는 소리 멀리서 듣는데 이게 막, 나중에는 막 우울증에 막 방해가 되기도 해. 이게 데이터 센터가 이게 이제 막 공해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또 지금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130억 넘던 아파트가 4일 만에 70억으로 매가를 나왔다. 거래가 됐다. 재밌죠? 이게 버블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게 버블이라는 뜻입니다. 버블이 완전 정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려갈 일만 남았다. 아까 제가 이렇게 그랬죠, 이렇게.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아니다. 우리는 죽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말씀을,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135억 하던 게 70억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미국은요, 무차별 관세 폭탄을 저거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관세 수입으로 막 올려 들어서만, 6개월밖에 되지 않았나, 그죠? 211조가 증가해가지고요. 그래서 재정 적자 충당에 새로운 수입원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뭐, 반 트럼프 시위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어요, 처음에. 지금 어때요? 그런 뉴스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왠 줄 알아요? 국민들 배를 던지죠. 막 이렇게, 비용 줄인다 그래. 그리고 막 잘랐어. 자르면 뭐 줘요, 정부에서? 휴가수당, 실업수당 주잖아요. 근데 그 실업수당이 칼같이 나오는 거야. 그 국민들 불만이 있어, 없어? 없는. 근데 그거 누가 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관심.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경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환갑 기념 미국 투어를 딱 갔다 와가지고 제가 딱 했던 얘기가 반드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왜? 제가 그거 보고 알았다니까요. 내가 가서 현장을 딱 보니까 너무 놀라운데, 너무 잘 돌아가는 거야. 이거 어떤 놈이 만들었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전부 다 트럼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대통령은 바이든인데. 아니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대항마가 나왔다 해도 민주당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중에 좀 안 뜨고 새로운 어떤 그런 종목이 좀 있습니다. 언급을 드리자면 엔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양극재 아주 독보적인데 요게 관세라든가 2차 전지 뭐 제조 이런 어떤 부분에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가 있는데 얘네들은요 미국의 공장들 설립을 해가지고 오히려 보조금을 몇백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35만 원 같은 게 지금 5분의 1종 거의 5분의 1종 다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4만 5천 원이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한 7만 뭐 몇천 원까지 지금 거의 50% 많이 올라간 건 다시 50% 반등을 했어요. 주식시장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 말씀 드렸잖아요. 2달 전에 그 말씀 드렸어요. 2차 전지 이제 살 때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뭐라 그랬나요? 여러분 전기차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한계가 찍혔잖아요. 100% 온다고 말씀하시대요. 그럼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제가 2년 전에 어떤 분에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사를 오면서 보니까 이 집주인 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신부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해드릴 거는 없고 꼭 제가 드리는 이 돈으로 저는 월세 싫어하니까 무조건 일시불로 딱 저걸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래 뭐 이런저런 말씀들 하시면 그래서 제가 도움 못 드리고 꼭 삼성중공업 사놓으세요. 그리고 2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샀어요? 말았어요? 제가 물었더니 뭐라 했겠습니까? 그때 5,400원 했습니다. 5,400원 했을 때입니다. 지금 2만원 넘었다가 내려가지고 뭐 18,000원, 19,000원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샀다 하면은요, 그 돈에 3배, 4배가 떼버린 거예요. 무슨 말 얘기 되시죠? 근데, 안 샀어. 내가 물어봤더니 안 샀대. 신부님이 그런 건 투자하면 돼요. 보세요. 누님이 관리 안 친다면서요. 내한테 그때 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꼭 시킨 대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예. 그냥 엔캠을 사가지고, 그냥 2년 동안 1,200원 넣으십시오. 그냥 2년 동안 1,200원 나눠놓으면은, 말 가면은, 또 한 서너 배 갈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더블 이상은 무조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갈 때 또 하나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옛날 포스코 케미칼인데 그런 어떤 부분. 그저 에코프로는 제가 기술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제가 제일 원래 그때 2차전지 얘기할 적에 꼭 사더라고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뭐였냐면 LNF였습니다. 그때 기억나나요? 2달 전에 LNF 기억나요? 그 LNF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50%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산다라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쿠팡 사야 됩니다. 지금도 안 늦습니다. 그래서 신랑도 팔고 가지고 있는 건물도 팔고 집도 팔고 해가지고 그냥 월세 가지고 쿠팡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빠릅니다. 무조건 빠릅니다. 드디어 30달러가 넘었는데요. 이게 69달러까지 갔었습니다. 쿠팡에서 뉴스를 여러분들 아주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저 좀 잘 보잖아요. 제가 뉴스를 세세히 마디마디 한마디 제가 쿠팡 관련된 뉴스 좀 많이 올려드렸어요. 근데 내가 다 읽어보니까 대만이 그래서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어요. 네, 아주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그리고 대만이 만약에 어떤 그런 소비자 유통시장이 제대로 그렇게 안착이 딱 된다라면요. 이게 동남아로 파생이 돼서 파장을 일으키면서 퍼져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요, 향후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쿠팡이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딜리버리, 아마존을 능가하는 아시아 최강의 딜리버리 업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주당 500달러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10배. 더 충분히 간다. 또 있습니다. 제가 범석이라는 이름을 진짜 좋아합니다. 왜 하면 좋겠습니까? 예, 범석이라는 이름이 진짜 에너지가 좋은 이름이거든요. 범석.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살인자 범석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도둑놈 김범석, 이범석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예. 그래서 범석이라는 이름은 또 아무나 가지는 이름도 아니고 아무나 지어주는 이름도 또한 아닙니다. 근데 이 녀석이 유학파 김범석이야. 이 창업자가. 아시죠? 그래서 충분히 그래도 된다. 자, 10분 동안 쉬었다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